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래들 기다리셨나요? 볼 때마다 컴퓨터를 너무 좋은 걸 사가지고 예,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어디서 들리나 이 소리는? 여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주식 랩소디, 주식에서 자유도를. 예, ENAT님 어서 오시고, 건강리님 어서 오시고, 윈드님, 라이짱님, 요주 인물을 모셨네요. 요주 인물님, 요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인지 되게 궁금한데 사진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돈방송님 어서 오시고, 이경임님도 어서 오시고요. 수익난 제이지님도 어서 오시고, 안젤라님, 그리고 와우넷 용과장님도 어서 오시고, 그다음에 뭘 바꾸라고요? 어, 여기 안에서 내 유튜브 소리 나는 것 같다. 정신이 없네요. 네, 여기 하시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요거는 제가 내려받기를 한번 또 해야 되네. 원래 제가 제 컴퓨터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지금 제 컴퓨터가 되질 않아서. 그쵸, 여기 지금 뭉텅 들리죠? 내 손가락으로 해야 되나? 됐나요? 아니요, 다시. 네. 이쪽 컴퓨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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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으랍니다. 이러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으랍니다. 예, 김부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와우년 용과장님, 오씨 퇴근 시간인데 항상 감사합니다. 쌍둥이 토끼님, 그리고 그레스님인가요? 인생 우상향님도 어서 오시고, 도도 이무미님, 좋은 사람님도 어서 들어오십시오. 지금 66명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죠? 66명 들어와 계시고, 네. 우리가 지금 앞뒤로 이제 방송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또 준비해 놓은 게 좀 묘한 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묘한 걸 하나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안에 카메라도 보이게 해주세요. 두 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오늘 준비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다가 뭘 하나 이제 봤냐 하면 이걸 봤습니다.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요거 소리 안 나게 착 해놔놓고 딱 틀어보면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채된 것 같은데 맞나요? 채된 것 같은데 요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그 영상이에요. 이 지금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애가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춤추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중심축이라든지 하는 부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하죠. 로봇이. 다시 보여드리면 굉장히 우아한 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거 저작권 때문에 보여주면 안 된답니다. 넘어갑니다. 요걸 왜 제가 보여드렸냐 하면은 테슬라가 보여줘도 된 줄 알았어. 그쪽 채널 가서 떠올 걸 그랬네. 사실은 이제 춤을 춘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로봇 같은 중국에 있는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프로그래밍으로 보통 이제 춤을 추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자체 이제 혼자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려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춤을 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하면 가상의 공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그 공간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춤을 추는 걸 갖다가 막 여러 번 연습을 막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컴퓨터 안에서 했던 그 행위 자체를 현실에서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 저게 이제 첫 번째 시도에 저만큼 추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끌고 나왔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화성에다가 로봇을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할 때 화성에다가 뭘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화성에다가 로봇을 보내서 거기 막 계산을 해서 그리고 거기 이제 태풍이 칠 줄도 모르고 모래바람이 불 줄도 모르는데 뭘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이 혼자서 화성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일단 들을 수 있을 걸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일하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거 굉장히 많이 다가왔다. 그렇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굉장히 많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시장 안에서 테슬라에 굉장히 이제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 뭐 하려고 하는 슬라이드 쇼가 이렇게 돼 있네요. 강윤혁 스페이드 랩소디 아니고 수익 랩소디인데 어쨌든 간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라는 이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하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게 지금 한 25,000불에서 30,000불 정도 된답니다. 예, 지금 환율 기준으로는 한 3,3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주면은 한 대를 살 수가 있대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게 지금 옵티머스가 이렇게 저도 이제 막 춤을 이렇게 추지 못하는데 옵티머스는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일단 해본다면 뭔가 이제 뭐 육체 노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강준혁이 됐든 아니면은 뭐 누가 됐든 사람을 한 사람을 쓰려 그러면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로봇을 그냥 한 대 사는데 3,3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라면 사볼만 하지 않나?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까 지금 옵티머스는 앞으로도 더 이제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해서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닭을 튀긴다든지 접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계산 그 부분을 받는다든지 서빙을 한다든지 뭐 물건을 나른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할 수가 있을 건데 사람을 쓰면은 인건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5천만, 6천만 원 정도 될 건데 로봇은 그냥 한 대 사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한 사람의 연봉 정도를 주고 로봇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육체 노동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달 같은 경우에도 옵티머스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타고 가서 옵티머스가 내려서 물건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다.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생산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좀 봤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동영상에서 테슬라가 춤을 추고 하는 그걸 갖다가 춤 잘 추네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세상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라고. 이걸로 세상이 얼만큼 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보라고. 지금 테슬라는 이번 2025년도에 지금 미국의 프리몬드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지금 한정 생산하고 있다. 올해 한 5,000대 정도를 생산을 해서 지금 테슬라 공장에서는 이제 이 옵티머스를 이제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필요 없겠죠. 저번에 봤더니 이제 노르웨이였나요? 그쪽에 가서 사람들이 노르웨이에 딱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해서 봤더니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비싸지는 거지. 그러니까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만히 보면 햄버거를 굽고 그다음에 햄버거 뭐 감자튀김에서 감자를 튀기고 그다음에 햄버거 패티를 굽고 그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쌓아서 포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노동을 하는 부분에 인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햄버거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다. 그럼 그걸 옵티머스가 넣으면 햄버거 가격이 굉장히 싸진다.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이번 2025년도에 이 옵티머스를 한 5,000대 정도를 생산을 일단 하고 2026년도에는 생산량을 5만 대 정도로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뭐 일단은 5만 대 정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향후에는 수백만 대 옵티머스를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2천만 원 정도에 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정도면 산대요. 지금 3,300만 원 정도고 지금은 팔지 않고 있지만 그런 세계가 되었다. 근데 아까 그 춤추는 로봇이 내 옆에 뭐 비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의 이 일정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를 가지지 않은 나라들은 조금 그렇죠? 브라이언님 어서 오시고 테슬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좀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육체 노동도 가능하고 이제 넘어지지도 않고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이유도 없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뭔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괜찮은가? 어떻게 생각해?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그냥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해지죠. 다른 나라 노동자하고 테슬라가 경쟁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음이 급해지는 나라들 중에서 사우디가 가장 먼저 급해지지 않았나. 어니 세상님 어서 오시고. 사우디가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옵티머스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기 필요하거든요. 도조 슈퍼컴퓨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라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영수이님 마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채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제가 까먹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세요라고 할 때 그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이님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가 로봇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막 춤을 춘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시장 안에서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제일 일렉트릭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안목에 여러분들이 그 시각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딱딱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딱딱해지지 말고 사고를 그냥 확 넓혀보자고. 오케이 하신 분들은 오케이 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고를 한번 확 넓혀보자고. 사고를 그냥 사고를 뭐가 수익이고 뭐가 해서 이 차트가 뭐가 올라가고 이거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를 그냥 사고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열어보자고.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렇죠. 35분 알겠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이거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슈퍼컴퓨터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꽃길님. 그렇죠. 자,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가 지금 H100이라고 하는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H100이라고 하는 이 GPU를 몇 개 정도 사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래 지금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아까 도조 그 컴퓨터에 사용을 하는 건데 2024년 기준으로 테슬라가 한 3만 5천 개의 엔비디아 H100 GPU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8만 5천 개까지 늘리려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이 칩을 샀는 거에 지금 몇 배예요? 거의 2배 가까이를 더 사려고 그러고 있는 거지. 맞나요? 보이시는 분들. 그렇죠? 2배를 더 사야 되는 거야. 2배를 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024년에만 엔비디아 하드웨어에 한 30억에서 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지금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엔비디아 사요?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그것도 보여드릴게. 지금 보면은 딴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지금까지는 어땠냐 하면 아마존이 엔비디아에게 AI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도 투자를 하고 구글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 또 누가 투자해요? 테슬라도 투자를 하고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아까 봤던 첫 번째 테슬라 그 로봇이 막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 엔비디아는 나쁘진 않겠죠, 그렇죠?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게 있어요. 뭘 좀 또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냐 하면 전기. 여러분들이 이 도조 컴퓨터 있잖아요. 도조 컴퓨터가 지금 35,000개의 지금 GPU를 돌리라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전기가 얼만큼 필요할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전기가 부족하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 이 정도만 생각. 만약에 지금 ANAT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전기 사용량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만큼 지금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가 사용하다 그러면은 그러면 가능한가?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이걸 돌리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얼만큼 사용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위에 뭐 전력 환산 예시 1.8메가와트 기준 뭐 이런 건 중요하진 않고 이건 머리 복잡하니까 그렇죠? 이건 머리 복잡하니까 중요하진 않고 지금 보면은 연간 전력 소비량이 4,800가구의 1년치 전력 소비량하고 동일하답니다. 몇 가구요? 4,800가구. 그러니까 4,800가구면은 이거는 보통은 이제 요즘은 3인 가구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10만 명이 넘죠. 그렇죠? 맞나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 그 고구려라든지 백제 유적지를 체크를 할 때 보면 고구려나 백제 유적지를 체크를 할 때 집안 터가 뭐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는 400명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기본 4인 가족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이해가시는 분들 체크. 맞잖아. 100가구가 살면은 400명 정도 살았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4,800가구가 사용을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진짜 중소도시가 사용하는 전력량만큼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게 해볼 게 화면 앞에 가리고 뭐 하는 겨 지금 채팅창도 안 보이게 우리 PD님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풍경님 어서 오시고요. 좋아요 누르셨죠? 좋아요는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할 게 슈퍼컴퓨터 AI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 소도시 규모의 전력량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봤을 때 아까 이거 봤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 35,000개 정도의 엔비디아의 GPU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지금 보면 6만 개 정도를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6만 개 정도를 더 늘리면은 어떻게 될까? 6만 개 정도 더 늘리면 거의 10,000가구 정도가 맞나요? 10,000가구 정도가 사용하는 그 전력량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도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도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뭐 옵티머스가 됐든 자율주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슈퍼급의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지. 이해갑니까? 이해가시면 체크.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AI가 확산돼야 돼, AI가 좋아야 돼 하면서 그게 끝이 날 게 아니라 AI를 하고 싶어도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AI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전력량이 충분한가요? 윈드님 어때요? 고도리님? 지금 대한민국이 전력량이 충분해서 옛날처럼 에어컨 틀어놔놓고 상가에서 에어컨 틀어놔놓고 문 열어놔도 되나? 옛날에 여름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에어컨 틀어놔놓고 문 열어놓으면 와 상가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그 안으로 막 들어가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럼 지금 전력이 부족한데 무슨 AI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해봤나? 지금 전기가 부족해.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전기가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름에 그렇죠. 여름에 늘 전력 부족이라서 뉴스에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전기가 부족한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전기를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전기를 하자는 거야. 오케이?
요까지는 되신 분들 체크. 그래서 전기를 해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전기를 해야 돼. 전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전력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원자력이거든요. 원자력 얘기를 조금 해보면 원자력이 있다고. 근데 원자력이 우리가 원래 뭐 하려고 그랬나요? 원자력을 없애려고 그랬잖아. 맞나요? 맞습니까? 왜 자기 얼굴만 보여줘? 옆에는 안 보여주고 우리 한 PD 얼굴은 안 보여주고 자기 얼굴만 자기 잘생겼다고. 그러면은 원자력을 원자력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해체를 하면 돼, 안 돼? 지금 전기가 부족한데 원자력 해체하면 돼, 안 돼? 원자력 해체하면 안 되지. 그럼 원자력 해체 못 해요. 일단은 원자력 해체는 못 하는 거야. 원자력을 해체를 할 수는 없고 원자력이 그 노후화된 원자력은 계속 수리해서 쓰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으면 어때?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건 어때요? 더 짓고 싶지. 더 짓고 싶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만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원전을 계속해서 수리, 유지, 보수하는 그래서 돈 버는 회사들이 있잖아. 차트를 한번 볼까요? 한전 기술 뭐 이런 애들 우리가 다른 쪽에 그 인사이트를 추구하는 데하고 다른 거는 뭐가 다르죠? 우리는 차트도 같이 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죠. 보입니까? 이 박스 보이시는 분들 체크. 이 박스 지금 ANAT님 경고 노란색 어딨나 이러면서 노란 딱지 노란색 어딨나 경고 뭘 자꾸 사요라고 자꾸 물어보는 그렇죠. 노란색 화면 바탕화면 노란색 안테나 이거 뭘 자꾸 사냐고 물어봐. 자, 살지 말지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윈드님, 자 봅시다. 살지 말지는 소아말리님은 채팅이 되는 이런 그 인사이트 주는 이런 걸 하면 약간 좀 흥분하시는 것 같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57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보니까 여기 박스로 가고 있죠. 박스로 가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서는 사도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회사 이익이 어그러질 이유는 없으니까.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가신 분들 체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이익이 그러니까 원전이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면 회사 이익이 막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한전기술 실적 차트거든요. 실적 차트를 봤더니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적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실적 재료의 매출액 어떻게 되고 있죠? 쫙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브라이언님 좋습니다. 쫙 늘어나고 있잖아요. 쫙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여기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둘 다가 지금 다시 다 회복하고 있죠. 향후에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여기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이 원전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황님 감사합니다. 원전을 원전을 폐기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기할 수가 없어. 계속 수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해 주는 것이라든지 원전 자재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지을 수는 있다 없다? 짓기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원전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전 밀도는 뭐냐 하면 로봇 밀도하고 비슷한 건데 로봇 밀도는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거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이다? 우리나라 1등입니다. 우리나라 1등. 로봇을 정말 많이 사용한 나라. 원전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고 두고 봤을 때 원전이 그 국토에 얼만큼 있느냐. 우리나라가 원전 밀도도 1등입니다. 더 지을 데가 없어. 지금 한 군데가 두 군데 있어요. 빡시게 지으면 한 군데가 두 군데 있는데 일단 지을 데가 별로 없다는 게 일단은 문제고 두 번째 여러분들 동네에 원전 들어오면 어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황님 집에
우리 꽃길님 집에 집 근처에 브라이언님 집 근처에 우리 고도리님 집 근처에 우리 순연님 집 근처에 원전 들어오면 어때? 원전 들어오면 좋아 싫어? 원전 들어오면 싫어요, 그렇죠? 근데 원전 들어오면 싫은데 전기는 막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전기는 막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AI 되고 이런 거는 막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럼 막 하고 싶어. 그거는 막 하고 싶은데 원전 들어오는 거는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은 일반적으로 건립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정도 걸려요. 얼마 걸린다고요? 울진 같은 시골에 울진 사시는 분 들으면 어떡하려고 와담님 이러면서 안 그래도 가지고 있어서 머리 아플 건데 울진 같은 시골이라 이러면서 어떡할 사과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그래서 거의 10년이 걸린다고.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지금 이제 미국은 진짜 기술력이 좋은 나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된다. 지금 이제 2026년, 2027년부터는 이제 진짜 로봇이 나와서 짐도 들어주고 로봇이 나와서 서빙도 하고 로봇이 가서 야,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떤가? 음식점에 로봇을 채용을 할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음식점이 로봇을 채용하기에는 돈을 많이 쓸 거니까 내가 로봇을 사서 그 로봇을 채용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월급은 내가 받는 거지. 어때요? 신기하다, 그죠? 오, 하지 마요. 로봇은 아마 거기서 살 겁니다. 로봇 대여 사업 이런 것도 아마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근데 지금 미국은 이러고 있는데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2035년이잖아요. 2035년에 우리 이제 원자력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AI 공장 짓고 막 이러면은 우리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이거 볼 때마다 한 번씩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네, 이거 한 번씩 이게 한 나라가 뭔가 산업을 이제 그 막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게 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됐었는데 우리가 1875년 개항이거든요. 몇 년? 1875년 개항이죠. 치세요. 우리 PD님. 1875년이 개항이야. 우리나라가. 맞죠? 18,875년 아니고 1875년이 개항이야. 그러면 일본은 몇 년도에 개항했게?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875년도에 개항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도 쇄국을 했잖아요. 쇄국을 하다가 일본이 개항을 했잖아요. 일본 개항이 1853년입니다. 1853년 하나 쳐주시고 그럼 몇 년 차이야? 응? 개항한 거. 그럼 몇 년 차이야 이게? 일본은 1853년에 개항을 했고 그로부터 22년 뒤에 한국이 개항이야.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 22년 딱 늦은 거야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맞나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딱 22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나요? 일본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 복속당하고 막 힘든 시기를 지냈잖아. 몇 년 동안에? 22년 만에. 22년이 늦었어.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 원자력 짓는다고 10년 지금 AI 제대로 가는 이 기술이 10년 늦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응?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해지지 않나? 옛날에 22년하고 지금의 10년이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죠? 그거 늦었다고 이렇게 된다면 이 AI도 지금은 진짜 빨리 해야 되는 거지. AI도.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개 더 해드리면 무적함대 아십니까? 우리 PD님들은 무적함대 아십니까? 무적함대?
합스부르크 왕가 아십니까? 합스부르크 왕가? 신성 로마시고 아무것도 몰라 왜 이래? 잠깐만. 합스부르크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부르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 원래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그쪽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이제 적자가 필리페 2세거든요. 필리페 2세. 필리페 2세가 스페인에 무적함되잖아요. 맞죠? 근데 스페인이 그 정도로 합스부르크 왕가에 이제 적통을 이어서 스페인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을 스페인 영토로 가지고 있던 그 대제국 스페인이 지금은 뭐예요? 지금 스페인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올려보세요. 응? 스페인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올려봐요. 사고를 넓혀. 너무 국가 말고 딴 거. 스페인에도 좀 유명한 게 있을 거잖아요. 응? 스페인에 유명한 거. 스페인에 유명. 스쿼드 말고 스페인에 유명한 거. 축구 좋아요. 축구 유명하고 이베리코 유명하고 파밀리아 성당 유명하고 뭐 이런 거 유명하단 말이지. 그러면 독일은 뭐 유명해? 독일은 자동차, 그렇죠? 벤츠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하고 스페인은 가우디, 독일은 아우디.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그런데 스페인은 왜 갑자기 농업국가 됐을까? 산업혁명을 안 해서 그래. 못해서 그래요. 산업혁명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가야 되는 발전 방향에 있어서 뭐가 하나 나사가 중요한 게 하나 빠지는 순간 나라는 어떻게 된다? 도태된다. 나라는 갑자기 도태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은 강준혁이만 안다? 아니면 딴 나라 사람들도 안다? 딴 나라 사람들도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춤추는 걸 보여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딴 나라는 다 급한 거야. 응? 오케이? 딴 나라는 다 급한 거야. 그래서 전기도 어떻게? 급한 거야. 원자력 돼 안 돼? 원자력으로 새로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스페인도 갔다가 뭐 어디 우리 강화도 조약도 갔다가 그렇죠? 전기가 급한 거야. 전기가 급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다? LNG입니다. LNG야. 급한 전기를 짓는 데는 무조건 LNG야. 여러분들 체크. LNG. PD님도 LNG 치시고. LNG가 지금 LNG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전 세계가 LNG 붐이 이제부터는 장난 아니게 불 겁니다. 더 불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예요. 왜 오랫동안 간다고 그랬냐면 앞서서 우리 지금 이거 도저 컴퓨터 하나 만들려고 그런다고 지금 하는 게 거의 10,000가구 전력 소비량이라 그랬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도시 몇 군데에서 전기를 소비할 만큼의 전기를 생산해내야 된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LNG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LNG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보셔야 되는데 요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동성 하인텍, 한국카본,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그리고 HJ 중공업, SK 오션프렌트, 대창솔루션 이렇게 일단 있긴 한데 요걸 봤잖아요. 요걸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인사이트를 좀 했다 그렇죠? 맞죠? 인사이트를 잡아놔 놓고 그다음에 종목은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돼? 어떤 종목을 사면 될까요? 실적이 좋은 종목? 아니면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을 사야 돼요. 아니면 매출이 증가하는 종목을 사야 돼요. 아니면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외국 어디 미국이 됐던 이런 매출처가 어디 매출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면 단순히 뭘 봐야 돼? 이걸 할 때는 뭘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개씩 해보는 거야. 뭘 한 개씩 해보는 거냐. 동성 하인텍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동성 하인텍을 봅시다. 근데 이게 내가 너무 늦게 봤을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이 종목을 내가 너무 늦게 보는 수도 있어. 내가 너무 늦게 보일 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대로 만약에 간다면 잘 봐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간다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 맞겠죠? 맞나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거 맞고요. 맞고 당기순이익이 좋아지는 것도 맞겠죠.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볼 때는 항상 길게 봐야 돼. 자, 채팅창이 길게라고 한번 치시고 실적을 볼 때도 추세로 보는 게 맞고요. 차트를 그냥 차트의 흐름을 볼 때도 영업이익을 볼 때도 맞고요. 길게 와담님 좋고요. 와담님 얘는 고양인가요? 길게 봐야 돼. 길게 한번 봐보자고. 길게 봤더니 동성 하이텍은 이미 뭐 했나?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크게 먹을 게 있다 없다? 크게 먹을 게 없어. 원래 요거는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죠. 요 역사적 고점 보이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여기 역사적 고점 보이시죠? 역사적 고점 보이시는 분들은 좋아요 2번 누르면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에요. 좋아요 한 번만 딱. 좋아요는 항상 홀수로 누릅니다. 홀수. 좋아요 홀수는 합법. 좋아요 짝수는 불법. 그렇습니다. 자, 동성 하이텍이 역사적 고점, 이 역사적 고점이 항상 기준이 되거든요. 역사적 고점이 기준이 돼서 역사적 고점 밑에 만약에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면 그때는 진짜 좋은 거. 그리고 여기 위에 역사적 고점 위로 올라갈 때는 다른 게임입니다. 다른 게임.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자, 이렇게 한 개 돼 있고 동성 하이텍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국카본도 어때요? 한국카본도 지금 역사적 고점이죠. 맞나요? 한국카본 역사적 고점이죠. 이 역사적 고점일 때는 뭐가 있냐 하면 강남의 아파트가 처음 10억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야 지금은 10억이면 살 것 같은데 맞나요? 강남 아파트가 지금 10억이면은 살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처음으로 10억이 탁 넘어갈 때는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막 멈추고 있다가 다시 탁 튀기 시작을 하면은 10억이 더 이상 비싸지 않아 보이는 거지. 이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강남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0억을 넘긴 시점이 2020년 8월이에요. 얼마 안 됐다. 2020년 8월에 강남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기. 지금은 20억 넘지 않나요, 전부 다? 대박. 2020년에 샀어야 됐네. 2020년에. 여기 보니까 2020년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509만 원 그렇게 됐고요. 그 강남구만 두고 봤을 때는 그때는 처음으로 20억을 넘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20억을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4. 강남은 빼고 ANAT님 4 치시고 채팅창에 4를 치세요. 4는 뭐 선비사. 우리는 또 선비잖아요. 그렇죠? 4를 치시고 좋아요 4번 누르든지 4를 치시든지 좋습니다. 4는 뭐냐 하면 4개월. 4는 뭐냐 하면 4개월이에요. 4개월. 저항선을 딱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4개월 정도 멈춰요. 여기에 저항선을 딱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개월 정도 멈추고 튀면은 가는 걸로 봅니다.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4개월 정도 조정받고 튀면은 가는 걸로 봅니다. 다른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어쨌든 얘들은 사실은 LNG 관련된 종목이 예전에 사실은 이거보다 BHI가 대박인 거지. 맞나요? 보이시는 분 체크. 그렇죠? BHI가 여기에 LNG 관련된 종목이거든. LNG 발전 관련된 종목이거든. LNG 발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LNG 발전 관련된 종목. 많이 갔죠. 우리 얘기했을 때가 7,000원대였고 지금이 31,000원이니까 많이 갔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잡는 거지. 여기 안에서 이미 갖는 종목은 어쩔 수 없고, 오케이?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 돼. 밑에 있는 종목을.
밑에 있는 걸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다 안 돼. 이거 전부 다 안 되고 HJ중공업도 다 안 되고 여기서 주목할 거는 SK 오션프렌트에 조금 주목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LNG 관련된 종목으로도 들어가지만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도 들어가거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풍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풍력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전기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잖아. 전기가 너무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데는 다 지어야 돼.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와야 된다고 이제부터. 근데 이게 요즘 날씨도 좀 그렇고 바다로 태풍도 오고 이래가지고 이 지금 해상 풍력도 근데 전 풍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육상 풍력은 여러분들 거기 어디냐 영종도 가다 보면 영종도 휴게소가 있거든요. 영종도 휴게소가 있는데 그 영종도 휴게소 옆에 풍력 발전소가 아니고 2개밖에 없으니까 풍력 발전 기기라 그래야 될까요? 거기 2개 정도 있어요. 그 밑에 가서 한번 서 있어 봐요.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왜 이거 돌아가면 진짜 무섭다. 그래서 육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짓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렇다고 산을 다 뒤집어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상 풍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해상 풍력이 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요즘 기온이 자꾸 올라가죠. 맞나요? 기온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 부는 게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북반구 바람 부는 게 바람 세기 자체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풍력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도 지금 답이 LNG 아니면 풍력밖에 없어서 LNG 아니면 풍력밖에 지금 답이 없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스페인 정전 얘기 잠깐 했잖아요. 나 스페인 정전 보고 난 다음에 집에다 태양광을 걸어야 되나?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 집에다 태양광을 걸어놔야 되나? 그래야 정전돼도 우리 집은 냉장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보면 정전이 되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여러분들 요즘 현찰 들고 다니십니까? 현찰 들고 다니시는 분 얼마 들고 다니세요? 저는 한 2만 원 정도? 2만 정도 이렇게 들고 2만 원 안 들고 다닐 때 더 많아. 현찰은 항상 없어. 왜냐하면 현찰을 안 들고 다니고 뭐 해주면 돼요? 뭐 해주면 되지? 이건 뭐야? 송금 그렇죠? 호떡 사 먹으면 뭐 해주면 돼? 호떡 사 먹고 송금 해주면 되잖아. 야채 호떡 꼭 먹으러 갈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인증해 드릴게. 폰으로 해주면 되니까. 아니면 뭐 하면 돼요? 신용카드 하면 되니까. 그렇죠? 현찰이 없죠. 근데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붕어빵도 그거 해줘요. 그 뭔가 붕어빵도 송금해주면 되잖아. 근데 전기가 없으면 전기가 갑자기 탁 끊어졌어. 그럼 은행의 전력망이 끊어지는 거잖아. 그럼 송금할 수 있어 없어? 송금 못해. 신용카드 긁을 수 있어 못 긁어? 신용카드도 전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신용카드도 못 긁어. 그러면은 나는 은행에 돈이 있는데 은행에는 돈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식당도 있고 식당 안에 음식도 있는데 난 사 먹을 수 있어 못 사 먹어? 못 사 먹죠? 맞나요? 못 사 먹잖아. 못 사 먹잖아. 지금 트럼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방향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가 끊어진다는 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전기차는 가지도 않고요. 집에 냉장고 돌아가 안 돌아가? 냉장고 안 들어가요. 집에 있는 음식 다 상합니다. 집에 불도 안 들어오죠. 그러면 뭐 해야 돼? 태양광이라도 걸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종목을 보자면.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여기 안에서 CS 윈드 움직이고 있고요. SK 오션프렌트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CS 윈드, SK 오션프렌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체크를 해 두셔도 좋아요. CS 윈드. 상상을 하면서 살아보면 재밌어요. 순년님. 그렇죠? CS 윈드가 이러고 있다. 요즘 모양이. 요거 모양 보니까 어때? 멋있죠? 그래 전기 안 들어오면 주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바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금값도 너무 비싸. 큰일이야. 골드바 좀. 지금 CS 윈드가 RS 지금 좀 돌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얘가 추세로 봤을 때는 예전에 10만 원 하던 종목인데 지금 47,000원 정도 하니까 반토막 정도 나고 난 다음에 돌고 있죠. 지금 기술적 반등이긴 해요. 기술 반등이긴 합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6만 원 선 언저리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체크 한번 해놓으세요. 알겠다. CS 윈드. 그러면 대표님 CS 윈드만 이쁜가요? 라고 하면 얘는 더 이뻐. 얘는 더 이뻐. 자, 지금 보면 SK 오션프렌트를 길게 한번 봅시다. 길게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는 요거죠. 추세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렇게 일단 잡아놔 놓고 색상 유형. 그다음에 일자 수치는 하지 말고 색상은 파란색 안 좋아. 까만색, 녹색, 청록색. 요즘 봄이니까 3 해서 딱 하면 하락 추세 내려가고 있다가 지금 뭐 했나? 이제 추세 바뀌었죠.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이제 추세 바뀌었죠. CS 윈드보다는 SK 오션프렌트가 더 이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집까지 빠지겠죠. 그렇죠? 집까지 빠지면 자기의 여러분들이 할 때 저는 이제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일목균형표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볼린저 밴드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 가지고 이제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SK 오션프렌트도 한번 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는 해보세요. 알겠다라고 하시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한전기술이 여기도 들어가 있다. 풍력 여기도 들어가 있다. 풍력 단지 설계 시공 됐고 밑에서 지금 태양광도 요즘 좀 움직이고 있고 풍력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전기가 부족해. 지금 전기가 부족하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송배전은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렇죠? 송배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발전소를 만들어놨어.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집이 여기 있어. 연결을 해야 될 거잖아. 그렇죠? 연결하려고 그러면 송배전이 필요한 거니까 송배전도 계속 보시고 LS 일렉트릭 근데 차트에 대해 가지고 좀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요즘 조금 움직이더라 다시. 이번엔 얘가 제일 늦죠. 예전에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HD 지금 차트 보는 건 다 관심을 가져놔야 돼요. 알겠나요? 좋아요 누르신 분들 아시겠어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듣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신 분들 HD 현대일렉트릭 체크하시고 자 좋아요 누르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좋아요 구걸 우리가 사실은 이게 홍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야 홍보가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함께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요거 잘 봅시다. 요거 잘 보면 요거 한번 봐봐. 차트를 길게 해놔놓고 보니까 얘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자리에 줄 하나 끊고 저항 잡았던 가게에 줄 하나 끊고 파란색은 싫으니까 굳이 선색상을 바꿔야 됐나요? 예, 굳이 선색상을 바꿔야 됐어요. 근데 요 색은 안 이쁘다. 여기 좀 이쁘긴 한데 이거 너무 눈 아픈데. 그리고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지울 거야. 다시 끌 거야. 여기 딱 됐단 말이지. 요번에 딱 보면 잘 봐요. 자, 우리 풍경님이 눌렀다니까 풍경님을 위해서 내가 또 뭐 하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탁 받으세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네. 여기 이전에 반등했는 자리를 잡았던 이유는 풍경님. 요 풍경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풍경은 여기에 저점이 하나 있는 풍경. 그렇죠. 여기에 저점이 하나 있는 풍경.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왜 노란색으로 바꿨나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란색. 깨나리 색깔이 좋은데. 잘 안 보이나? 까만색. 테두리 색깔은 까만색. 이게 내 컴퓨터면은 이 돼 있는데. 여기 저점 보이시죠? 풍경님 봤나요? 그렇죠. 여기 봤죠. 그런 다음에 요번에 요 추세 돌아가는 걸 한번 봐봐. 요번에 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던 요 추세를 요번에 돌렸거든요. 얘 지금 상방 가고 있는 중인데 요 상방 가고 있는 중에 요거가 뭐야? 여기 뭐야? 여기가 저점이 상 높아졌는 거 보입니까? 자, 보이시는 분들 체크. 저점이 탁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 이게 지금 패턴으로 얘가 가는 모양인데 저점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저점이 높아졌을 때 가장 안 좋은 거는 자, 고점 한번 잡고 밀렸다가 이전 저점 위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고점이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떨어지면은 뭐가 나와요? 강세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전 고점까지만 올라가 주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돌파하면 좋고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나와요?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상승 직각삼각형 뜨고. 맞나요? 상승 직각삼각형 일단 뜨고 그다음에 그게 뭐 그런 식이죠. 상승 직각삼각형이 뜨면은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이거는 급등 패턴. 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급등 패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뭐까지만 가면 요번에 올라갈 때 45만 원만 쳐주면 요 모양을 미리 보고 있어야 돼. 오케이? 이 모양을 미리 보고 있어요.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모양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저기 지금 누군가요? 누가 지금 뭐야? 이러면서 스튜디오에 누가 난입을 해서 이 급등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다 하시면 체크. 패턴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보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 아까와 똑같은 거잖아요. 2010년도에 강남 아파트가 아니지 강남을 제외한 강남에 있던 아파트들이 10억을 넘어간다. 그럼 그때 살 걸.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모양을 열심히 따라 붙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딱 모양이 나오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깐만 지금 몇 분이에요? 나 이제 반 정도 있는데 괜찮은 건가? 이제 반 했는데 괜찮은 건가? 뒤에가 더 중요한데. 네. 오늘 밤 샙시다. 자, 이제 본격적인 거 합니다. 본격적인 거. 죄송한데 물 좀 주십시오. 요거 말고 내가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를 안 하고는 있는데 이건 진짜 제 뇌피셜 비슷합니다. 뇌피셜 비슷한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번에 드디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얘기했던 AI 칩 확산 규제 이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이 어떤 걸 했냐면 미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 그 다음에 미국의 좀 우호적인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요거 세 개를 나눈 거야. 세 개를 딱 나누어서 미국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한테 AI 칩이 수출이 되는 거. 괜찮아. 좋아. 괜찮아. 근데 미국하고 좀 관계가 조금 애매한 국가한테는 AI 칩을 그 나라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그쪽에 수출을 할 때 조금 규제할 수 있어. 그다음에 미국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러시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국 들어가고 그다음에 북한 들어가는데 요 세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하지 마. 엔비디아 보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 바이든표 AI 칩 확산 수출 규제 요겁니다. 그렇게 딱 되면은 엔비디아는 사실은 무슨 잘못이라고 그렇죠? 엔비디아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라고? 수출 못 하는 거지. 거기다가 수출 못 하는 거지. 근데 요번에 그게 이제 바이든이 언제 그걸 했냐 하면 바이든이 딱 그만두기 한 달 전에 이걸 법을 탁 통과를 시켜. 법이 아니고 행정명령을 탁 때려놓고 간 거예요. 행정명령을 1월 달일걸요? 12월 달 1월 초인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바로 전에 탁 때렸단 말이지. 근데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탁 한 거야. 폐지를 하면 무슨 일이? 이게 폐지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폐지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폐지를 했다는 것은
폐지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이 어느 나라로 수출이 되든지 신경 쓴다 안 쓴다? 어느 나라로 수출하든지 어느 나라로 수출하든지 신경 안 쓰겠다라는 뜻인 거잖아. 와담님 어때? 어느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만 중요하냐 하면 무역 수지만 중요하거든. 중국을 때려놨는 이유도 중국도 이번에 얼마 없겠냐 하면 사실은 중국 관세가 물론 90일 이후입니다만은 10% 올랐어. 10% 딱. 오케이? 딱 10% 올랐어. 대부분 나라들이 다 10%씩 다 오르지 않았나? 대부분 나라들이 다 10% 올랐는데 중국도 10%밖에 안 올랐어요. 원래 이제 20점 몇 프로였는데 지금 30%니까 꼴랑 10% 올려놨어. 뭘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요걸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했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이 요거는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는 건데 여기는 트럼프식이긴 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트럼프가 우리 그 5G 통신 칩 이거 얘기를 할 때 5G 통신 칩을 얘기를 할 때 하웨이하고 ZTE를 완전 망하게 만들었잖아. 혹시 그 기억납니까?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나? 완전 망해. 막 CFO도 막 잡아들이고 막 그런 일 했었잖아. 기업을 규제하는 건 해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웨이 칩을 쓰면 제재하겠다. 이제는 통신이 아니고 AI 칩입니다. 하웨이 칩을 쓰면 제재하겠다. 관세 전쟁 멈춰도 중국의 반도체는 때린다. 이번에 한경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하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을 할 때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 회사에서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하웨이 칩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회사는 그냥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규제 대상이 되는 거야. 하웨이 칩을 쓰면 하웨이 최신 반도체 어센드를 사용을 하면 여기 지금 엔비디아 H100 성능의 80%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쓰면 규제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돼? 야 하웨이 칩 쓰면 규제한다? 그럼 뭐 쓰면 되는데 엔비디아 써. 이거잖아. 앞에 보니까 뭐야? 우리는 엔비디아 칩을 쓰고 싶어요. 우리는 미국의 칩을 수입해서 쓰고 싶다 해. 근데 쓸 수 없다 해. 쓸 수 없다 해. 왜? 바이든이 규제했으니까 그럼 내가 그걸 풀어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그래도 우리는 중국 하웨이 칩을 쓴다 해. 야 그거 쓰면 너는 규제 당한다. 그거잖아. 그럼 뭘 써? 앞에 내가 풀어줬잖아. 뭘 써? 엔비디아 칩을 써. 이거잖아. 맞나요? 엔비디아 칩을 써. 그래야지 우리 수출이 많이 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똑똑한 것 같기는 해요. 엔비디아가 칩을 막 풍족하게 계속 공급을 하면 풍족하게 공급을 하잖아요. 풍족하게 공급을 탁 해버리면 중국이 굳이 엔비디아 그 GPU를 만들 이유가 있어 없어? 중국이 굳이 할 이유가 없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바이든 때부터 시작해서 막 때리니까 하웨이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좀 애매해지는 거지. 그렇죠? 엔비디아 칩은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거 앞에 있는 얘기에 이것도 있다. 아까 얘기를 할 때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이거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 채널은 아니니까. 들어가 보면 지금 옵티머스를 만들든 자율주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조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도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전력 얘기를 했는데 전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 칩이 테슬라가 85,000개입니다. 85,000개. 이게 H100 가격이 싸지 않거든. 가격이 싸지 않아요. 비싸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칩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장사를 할 수 있게 될 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드디어 다시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를 글자 좀 크게 좀 보여주시겠나요? 글자를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준비. 근데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 다시 보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솔직하잖아.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 내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그러면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다. 대표님 이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릴 거고,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은 양봉 떠 음봉 떠. 양봉이 탁 뜨겠지. 양봉이 하나 딱 뜨면은 이게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모이면 양봉이 모이면은 뭐가 돼? 추세를 만들겠지. 그럼 우린 그때 하는 거야. 오케이? 모든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익 랩소디라고 자유도를 가지는 거죠. 자유도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뽑을 수도 있고,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거 없이 이게 말도 안 되잖아. 넌 그게 무슨 말이야. 똥으로 매주를 써라. 이렇게 쓸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탄소를 분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사고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거야. 사고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고가 더 빠른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 기다려. 그 다음에 뭐 한다?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서 실질적으로 모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기다려야 되는데, 제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뭐부터 주목을 해야 돼?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엔비디아 바로 옆에 누가 붙어 있나요? 엔비디아 바로 옆에 누가 붙어 있어? 엔비디아 바로 옆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붙어 있죠.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붙어 있고, 엔비디아가 HBM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옆에 SK 하이닉스가 붙어 있고, 그 옆에가 한미반도체가 붙어 있고, 한미반도체 밑에가 하나비전이 붙어 있는 거지. 이걸 그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림을 못 그려. 요거 됐나요? 요거 되신 분들 체크. 그리고 그 아랫단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만든 이 칩을 설계했는 칩 자체를 이제 만들어주는 곳, 파운드리 회사로 따로 TSMC가 있는 거지. 요거 됐나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디 붙어? 삼성전자는 누구랑 경쟁해? 삼성전자는 누구랑 경쟁해? TSMC랑 경쟁해? 올려봐요. 누구랑 경쟁해? 이걸 막 TV에서 설명을 막 이렇게 듣는데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정리를 해야 돼. 요주임원님 잘하셨고요. 예,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는 HBM도 하고 파운드리도 해요. 됐나요? 삼성전자는 HBM도 하고 파운드리도 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하고도 경쟁을 하고 TSMC하고도 경쟁을 해. SK 하이닉스도 경쟁을 하고 TSMC하고도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미친 듯이 지금 엔비디아의 칩 자체가 많이 팔리고 GPU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 어차피 포화입니다. 포화. 삼성전자도 같이 할 거예요. 삼성전자도 같이 보기 시작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잘 들어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인가요? 시총 하위 종목인가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시총 상위 종목인가요? 시총 하위 종목인가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 그렇죠? 이걸 왜 시총 상위 종목이죠? 시총 상위 종목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의 코스피 200을 팔면은 자동으로 팔려.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좋아져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으로 가자, 한국 시장을 사자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시총 상위 종목을 사버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가거든. 근데 만약에 한국은 아직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을 팔아버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200을 팔 때 시총 상위 종목이 같이 팔리기 때문에 얘들은 좋은 데도 빠지는겨.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보고는 있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추세가 깨질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보시는 게 더 좋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하나비전이 더 세게 움직이고는 있던데 하나비전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한미반도체가 또 같이 가겠지. 몇 개 다 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못해요. 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삼성전자는 언제부터 하시면 되냐 하면 자 추세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나 빠져 있죠. 지금은 박스로 움직입니다. 박스로 이렇게 지금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 됐나요? 이렇게 박스로. 얘는 삼성전자는 지금 살라 그러면 최소한 저 녹색 있죠? 녹색 선을 일단 돌파를 해주는 모습은 보여줘야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그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두세요. 요거. 자 캡처했나요? 캡처 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캡처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해는 갔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대표님 저는 SK하이닉스가 좋아요. 이거 6600번으로 띄워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쓰던 컴퓨터 아니구나. 또 설정을 바꿔야 되는. 이래 보면 여러분들 엄청 답답해.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해. 여러분들이 답답하면은 내 마음은 더 답답해. 그래서 안 돼. 답답하면 안 돼. 적용. 글자 좀 커졌죠? 볼만한가요? 괜찮은가? 이렇게 일단 할게요. 이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넘기고 요거 디렉트해서 이렇게. SK하이닉스도 길게 차트 길게 배당락 이런 거 보이면 또 머리 아프죠. 차트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이것도 지울게요. 배당락도 지우고 적용 확인. 지금 얘는 사실은 깨지는 흐름도 아니고 오르는 흐름도 아니야. 그렇죠? 그냥 패턴이죠. 얘도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 패턴 보입니까? 패턴 보이시면 뭐 체크. 얘도 뭐 깨지거나 크게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비전은 우리 원래 지금 뭐 하시는 분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계속 보세요. 하나비전은 근데 여기 52주 다시 한번 넘어서고 있죠. 신규 상장주라서 지금 다시 넘어서고 있는데 이거 체크하시고. 한미반도체 하시던 분들이 하나비전으로 많이 가서 그렇죠? 근데 어차피 둘 다 필요해.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니까 한미반도체 지금 얘 아직 시작 안 했죠? 맞나요? 시작 안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도체는 아직 시작은 안 했어. 시작은 안 했는데 저번에 이제 미중 그 제네바 협정 그거 맺고 난 다음에 반도체가 되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산다? 사면 안 돼. 지금은 썸이야. 썸 탈 때는 뭐 사주면 안 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썸 탈 때는 뭐 사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 지금 썸 중이야. 지금 하락 추세 아직은 냉랭해. 친구 관계야. 아직 사귀는 관계 아니야. 반지 사주면 안 돼.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 지금은 뭐 주식 사주면 안 돼. 그럼 언제 사주면 되나요? 이거 넘어서면 그때부터 해요. 그렇죠? 이거 넘어서면 그때부터.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그 아예 그 시장 안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종목 있죠. 시장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추세를 잡아놔 놓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보니까 근데 반도체 관련주 쓱 돌려보면 재무는 다 좋다. 소문 안 난 실적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소문 다 났어. 소문이 다 나.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나 해야 되는 게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 맞나요? 어때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 여러분들 생각은? 실적이 좋으면 이쁘면 잘생기면 다 이쁜 여자친구를 사귄다. 이건 아니고 그렇죠? 능력이 좋으면 전부 다 돈을 많이 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실적이 좋으면 주가 이거 제가 저번에 짜장면 짬뽕 얘기를 했는데 짜장면 짬뽕 두 개 다 좋아하잖아. 만약에 여러분들 짜장면 짬뽕 두 개 다 좋아합니까? 나 고민해 본 적 있다. 내가 고민해 본 적 있다. 내 짜장면 짬뽕 집에 가면 항상 고민한다.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진짜 난 고민한다. 고민합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별로? 눌리목 고수님, 쌍둥이통 고민한다. 우리 안젤라님 고민한다. 예, 성공가도님 어서 오시고 퇴근하시고 오신 길. 고민 안 하시면 자꾸 올리지 마. 이러면서 순녀님은 반반, 그렇죠? 예. 이게 요즘 인물님은 그때 다르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요주 인물님께서 중국집에 우리가 같이 갔는데 짜장면을 먹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짬뽕은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얘기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아니 요주 인물님하고 중국집 갔는데 짜장면이 드시길래 짬뽕은 싫어하는가 보다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짬뽕은 싫어하는가 본데 왜냐하면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한미반도체나 이쪽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실적이 좋고 다른 쪽도 실적 좋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종목을 샀단 말이지. 그 얘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실적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아니야. 그냥 둘 다 좋은데 지금은 저쪽을 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저쪽이 지금은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냐하면 오늘 비 오니까 짬뽕이 좀 더 땡겨서 그런 거지. 짜장면이 싫지 않은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가 실적 좋은 걸 다 알고는 있는데 그쪽으로 손이 안 가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소문이 안 났다. 아니 다 알아요. 그래서 그쪽을 사고 있는데 이쪽으로 붙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쪽도 장난 아니게 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생각을 조금 바꿔서 보면 이게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교만해지면 안 돼요. 주식을 하다 보면 엄청 교만해지시는 분들이 많아. 내가 최고 잘해. 내가 최고 잘해. 뭐 이렇게 교만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만하면 안 돼. 딴 사람들도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종목군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원팩은 이제 미리 가고 있죠. 보입니까? 보이시죠? 그렇죠? 보이시죠? 자, 밥 드시면서 보시면은 제가 너무 웃기면은 푹 이렇게 뿜을 수 있기 때문에 웃기는 거 자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벌써 가고 있죠. 원택은 지금 가고 있잖아. 이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일부 종목군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밑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우리 저번 주 할 때 종목들 대부분 다 잘 갔어요. 저번에 했을 때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원팩 죄송합니다. 원택이 아니고 원팩 노안이라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도 일단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죄송합니다. 뭐라고 또 적어놨더라?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제 텔레그램에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다 하시면 확인. 제 텔레그램에도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올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한 게 요 기사 하나로 한번 랩소디를 읊어봤어요. 어디 기사 하나로? 여기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요 영상 자꾸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작권 걸린다고. 나중에 이거 저작권 걸리면 PD님이 잘라내세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여기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막 춤추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까지 왔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TV를 본다든지 기사를 본다든지 할 때 사고가 완고해지면 안 돼요. 사고가 완고해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사고가 완고해지면 안 돼요. 사고가 완고해지지 않는 굉장히 사고가 자유롭게 선율을 타듯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길 자체가 한 개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까?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체크? 갑자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도 퇴근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체크? 안젤라님 직장 다니세요? 오, 정말? 요즘 점심 어때요? 점심 사 먹기 괜찮나? 점심값. 요즘 점심값 얼마 정도 쓰고 계십니까? 점심값 얼마 정도 쓰고 계십니까? 사장님 말고 점심값 얼마 정도 쓰고 계세요? 점심값. 일시적인 백수 좋아요. 좋습니다. 백수는 일단은 백수를 누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값을 얼마 정도 쓰셨나? 누림목 고수님 6천짜리가 있어? 점심이 6,000원짜리가 있어요? 대박. 선능은 12,000원. 만원. 성공가도님은 3일 전부터 도시락 싸가고 있다고. 누림목 고수님은 GS25 도시락 우유. 구내식당 6,000원 있어.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서울 여의도는 난리라고 그럽니다. 서울 여의도도 그렇고 서울역 근처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전부 다 구내식당 간대요. 구내식당을 간대. 전부 다 구내식당을 가면은 현대그린푸드가 여기 구내식당이잖아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구내식당을 가는 순간 단체 급식 관련된 종목들, 단체 급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그럼 그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지. 사고를 이렇게 틀으라고. 됐나요? 사고를 그런 식으로 틀기 시작을 하라고. 이게 지금 요번에 52주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반값이 올라가니까 52주를 지금 52주로 가고 있는 중인데 52주 더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 드디어 제주도에도 외국인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들었다 체크. 외국인들이 제주도에도 드디어 명동에만 넘쳐난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얘기할 때 명동에 많아가지고 명동 관련된 종목군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대백화점하고 유통업체들 보라 그랬잖아요. 맞나요? 보자 그랬는데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 한 번씩 떴죠. 마찬가지로 이제 제주도에도 많대요. 제주도에도 많다 그러면 제주도면은 누구? 그러면 롯데관광개발인데 롯데관광개발이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길게 봤더니 바닥권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맞나요? 사고를 TV가 그냥 얘기하는 대로만 보지 마. 오케이? TV만 TV에서 그냥 보는 그 사고력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 TV는 딴 사람들 다 봤잖아. TV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봤단 말이야. 다 봤는데 거기서 종목명까지 TV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그렇죠? 기회를 노리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고. 이해갑니까? 이해가신 분들 체크.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경제TV에서 좋은 주식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잘 사면 수익이 나는 것처럼 없는 방송이지만 한국 산삼방송이 있다라고 칩시다. 한국 산삼방송. 뭐냐 하면 산삼이 어딘지 가르쳐주는 방송. 산삼도 키면 돈이 되니까. 그렇죠? 한국 산삼방송에서 자 저기 북한산 자락 동남쪽 얼마 지점에 제가 볼 때는 산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듣고 야 북한산 자락 동남쪽 15km 지점에 산삼이 있대. 가자. 막 가는 거지. 가면은 산삼을 캘 수 있어 못 캐? 산삼을 캘 수 있어 못 캐? 가면은 사람만 많아. 사람만 막 버글버글한 거야. 주차장 막 애들 그렇잖아요. 일산에 무슨 뭐 하면은 그렇죠? 그 강변북로 타고 들어가는 데만 한 달씩 걸려. 막. 그렇죠? 캘 수가 없어. 이게 똑같은 거야. 주식도 똑같은 거야. 됐나요? 주식도 똑같은 거야. 내일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요분들은 올해 그 강준혁이 진짜 주식이 동영상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제 유튜브 말고 한국경제TV 유튜브 안에 있나?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내일 가나요? 이것도 좀 중요한데 늘 산삼을 봤어. 한국 산삼TV에서 산삼을 본 거야. 산삼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산삼을 쫙 와 산삼이다 이러면서 산삼을 보고 난 다음에
산삼을 부었어. 이 산삼이 이렇게 있는 거지. 산삼이 땅 속에 이렇게 산삼이 땅 속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산삼을 봤어. 그래 탁 잡고 탁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돼? 괜찮나? 윈드님 괜찮나 안 괜찮나? 이렇게 뽑으면 돼 안 돼? 산삼 이렇게 뽑으면 산삼을 이렇게 뽑으면 그렇죠? 산삼이 그래서 여기가 딱 끊어졌네. 이러면서 여기 뿌리하고 줄기가 딱 끊어져 버렸네. 아이씨 머리 아파. 그렇죠? 뭐 해야 돼? 잘 캐야 되잖아. 캘 줄 알아야 되잖아. 윈드님 맞죠? 이 캘 줄 알아야 된다고. 산삼을 봤다고.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줄지도 알아야 됩니다만은 수익을 줄 종목을 딱 봤어. 그러면은 산삼을 봤어. 그럼 지금 당장 캐나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캐는지도 이렇게 알아야지. 맞잖아. 그거는 제가 그 한국경제TV 지금 조만간 내려갈 것 같은데 거기 유튜브에 강주에 검색하시면은 뭐 차트 보는 법, 추세 보는 법 막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무료로 올라가 있을 때 빨리 봐요. 공짜일 때. 알겠다 하시면은 좋아요 체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만 공짜일 때 봐. 그게 원래 그 내려가면 또 몇백만 원 받는다. 내려가면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던 게 탁 떨어진 내려가서 그걸 유료로 다시 하는 순간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공짜일 때 빨리 봐. 공짜일 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력도 올리고 그다음에 주식에서 자유로운 사고방식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유롭게 해도 되네 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네. 나 좀 주식 잘하는 듯 이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언제?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몇 시? 8시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승하시고요.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누르고 가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응? 손인사하라고요?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시키면 못 하잖아요. 안녕. 고맙습니다.